토지 이용 계획만 볼 줄 안다면 토지 투자의 기본은 됐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한 토지 투자, 스마트 5분 토지. 세코! 세종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5분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국토는 뭘 얘기할까요? 바로 대한민국 전부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전부를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한다는 거는 개발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보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국토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그게 개발하는 거고, 뭐 정비사업 같은 거, 정비사업 정비하는 거고, 또 보존하는 거, 아주 중요한 자원들을 또 보존하잖아요.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규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이용에 관한 법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 공법을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용에 대한 규제를 용도 지역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입니다. 바로 룰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죠.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치면 이 룰리트 사이트가 뜹니다. 룰리트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토지만 쳐도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뜨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눕니다. 토지 이용 계획, 행위 제한 정보, 규제 안내서, 고시 정보.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토지를 권유받거나 내가 궁금한 토지가 있다 하면 무조건 주소를 물어보십시오. 주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즘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변화를 많이 갖는 월화리 아무 토지나 한번 해볼게요. 세종특별시 제도 연세만 월화리 986-1번지를 해서 열람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주소를 여기다 치면요, 여기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지목이 나와요. 지목이 답이다 나오죠. 지목은 땅의 이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28개로 나누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답가선, 뭐 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2020년 7월 기준이죠. 곱하기 3.3 정도 하면 평당 그 공시지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도별 보기가 나오죠. 연도별 보기 누르면 가격이 이 땅이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1년마다 조금씩 상승하네요. 2만원 정도 제곱미터당 6만원씩 상승하는구나, 괜찮은 땅이구나 알 수 있겠죠. 면적이 나옵니다. 590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로 하면 평이 나옵니다. 178.5평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잖아요. 이게 공법에 관한 건데, 여기에 따르면 여기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 용도지역, 형상관리지역이 대로 2류에 접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른 법령에 따른 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확인 도면이 나오죠. 동그라미 친 부분이 원하는 지번인데, 여기 보면 빨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오른쪽에 보면 빨간 선이 바로 도로구역입니다. 색깔마다 준보전산지, 도시지역, 가축사육지역, 법정동 이런 게 왼쪽 그 지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땅은 도로에 접한 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현재 도면하고 지금 카카오맵하고 보면 틀리죠. 여기는 전혀 뭐 도면이 없잖아요. 빨간 줄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 건 알 수 있죠. 카카오맵도 확대해 보면 여기에 실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확정된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카오에서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나는구나, 그래도 도로에 접한 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땅은 참 대박난 땅이네요. 원래는 맹지였는데 이 도로가 나무로 인해 가지고 팔자가 바뀌는 땅이 되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과 카카오맵을 비교해 보면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은 거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도시계획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도시계획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란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교통광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4차선에 접한 땅이 되고 2차선이 나는구나 알 수 있죠. 밑으로는 카카오맵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이 땅이잖아요. 카카오맵에 보이는 이 땅이고, 도시계획정보서비스는 이 땅이잖아요. 카카오맵에서는 지도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안 보이고 이 밑으로 가는 이것도 안 보이는데 살짝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안 보이는데 앞으로 땅이 이렇게 나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 도시계획을 보면 현재 확정된, 물론 이게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에 대한 이 지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게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궁금한 내용들은요, 여기 보면 대표 전화가 있죠. 빨간 줄이 확정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전화해서 민원을 통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건 전화해 보면 됩니다. 도시계획 참고하시면 앞으로 도시개발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도시계획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참고하시고요. 또 행위 제한 정보가 있어요. 누르시면 아까 여기에 내가 이 땅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고를 주고 싶다라면 여기 규제 안내서를 확인해 보면 시설물의 이름이 있어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영화관, 독서실 쭉 내려보면 극장, 박물관, 조회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업무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짓고 싶은 건물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보는 거예요. 주차장을 여기 할 수 있는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을 쳐보는 거예요. 그럼 누르면 여기 왼쪽 보면 건축 가능, 4층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에 가능하다 해서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축 요건을 맞추면 되는 거죠. 토목설계나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100%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번 볼까요? 검색 결과가 없음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로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이런 거는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보면 지번만 주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규제 안내서라는 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 조건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제한 조건표, 건폐율 용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요. 건축사나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세차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X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반 2종 주거지역에서는 된다는 얘기죠.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다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이게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용 일정 주거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는 다 가능하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까만 거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한다. 당해 조례에서 허용한다. 당해 조례에서 허용돼야 진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시마다 조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시설군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자산 전문 용도 건축이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군 시설, 문화집회 시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하려는 그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시설군에 따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건표를 보고 용도지역에서 이런 건물은 기본적으로 건축할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규제 안내서에 보면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구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의료시설, 종합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런 용어를 해야 돼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용어를 해야만이 규제 안내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정보에서 내가 하려는 게 제과점인지 금융업소인지 오피스텔인지 숙박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쳐보면 합니다. 자, 숙박시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행위제한 정보에서 건축가는 건축 가능 돼 있잖아요. 숙박시설도 기본적으로 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숙박시설이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한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규제 안내서는요. 내가 원하는 건축하고자 싶어하는 그런 건축물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고요. 행위제한 정보에서는 내가 땅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요. 전문가를 활용해라.
분명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를 활용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부 다 하겠다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거는 꼭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시 정보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에 대한 열람을 한번 해봅니다. 고시는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2011년 3월 19일 날 고시된 게 있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고시 정보를 보면 됩니다. 이런 거 도시계획 시설이 됐잖아요. 김종서 장군묘 실시계획 작전 고시가 됐죠. 21년 2월 3일 같은 경우 이건 장군면이잖아요. 장군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교리 275-1번지에 추진되는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이 이건 확정됐다는 거잖아요. 관련 고시문도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고 자 그러면 84477제곱미터가 개발이 된다는 거죠. 수용된다는 거죠. 그래도 보상이 다 되겠죠. 장군면이 이렇게 개발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시 정보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를 보시면 그 지역에 대한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시 물어봐야 될 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보통 시는 민원인보다 영역하는 사람들한테 더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지번을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직접 열람도 해보시고 프린트도 해보시고요. 도시계획도 들어가 보시고 규제 안내서도 들어가 보시고 고시 정보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토지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지는 내 소유긴 하지만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나라 겁니다. 나라에서 이 토지가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토지를 기본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돈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땅은 내가 사놓으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 해방 후 50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 토지가 3,000배가 올랐고 서울은 4만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좀 믿어지지 않으시죠? 이런 투자라는 것은 복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과 50년 차이는 나중에 복리 효과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A4지 한 장을 몇 번 접으면 이 두껍기가 달라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mm 되는 A4 용지를 42번 접으면 이것도 복리잖아요. 2, 4, 8, 16. 이 두껍기가 생기는데 42번만 접으면 달나라까지 가는 두껍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죠. 토지도 마찬가지로 매해마다 복리의 수익을 내는 그런 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는 나라가 관리를 합니다. 왜 관리하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토지와 함께 즐겁게 공부하면서 토지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5분 토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